함께해서 즐거운 창현이네 도시락. 자, 고등학교 이제 곧 졸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2주 있으면 졸업하시는데 네. 가장 좋았던 수업은 뭐였어요? 이게 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네네. 저 남정쌤 영어 수업이 좋았어요. 나 진짜로.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모신 게 아니고요. 이거 짜여진 대본 아니고요. 그냥 질문지에만 있었어요. 질문지에만. 자, 왜 그렇죠? 사실 영어 수업은 뭔가 딱 듣고 나면 그냥 후루룩 하고 지나가고 네. 나중에 뭔가 기억에 안 남는 경우가 많은데 남정쌤 수업 때는 진짜 들어오는 것도 많았고 무엇보다 제 팔이 너무 아팠어요. 필기를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졸 시간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듣고 안녕하세요. 창현고 3학년 영어권 문화 수업 듣는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미니 테스트 1강 5번 문제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번, 6번, 7번을 수업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수업은 다 그 지문들은 다 별표를 치시길 바랍니다. 예, 내용도 좋고 조금 기억을 해둘 만한 지문들인 것 같아서 제가 별표를 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5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이 지문을 별표를 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기생충, 패러사이트 영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워낙에 이제 인기가 많고 상도 많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지문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한번 나올 법 하거든요. 바로 시작할게요. On the basis of a knowledge of a genre, etc., we as spectators will expect the film we are watching to follow a particular logic of development. 장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했을 때에 우리 해놓고 동사는 여기 있는 will expect가 되겠죠. 그리고 목적어가 되는 거고 이 목적어의 투부정사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꾸며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관객으로서의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영화가 해놓고요. 다시 주어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접속사가 지금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접속사 watching이라고 하는 we are watching이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관계사가 생략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계사가 이제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거 영화관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보고 있는 영화가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무엇을 따르냐면 particular logic of development. 어떤 여기서 이제 전개 과정을 말하는 거겠죠. 영화의 어떤 특정한 논리, 그러니까 전개 논리를 따를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포 영화다라고 하면 그 공포 영화의 어떤 그 플로우가 있잖아요. 흐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따를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어법적으로 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투부정사는 필름이라고 하는 목적어의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보면 얘가 주어처럼 보여야 되고 얘가 동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따라간다 특정한 논리를 해서 능동의 의미로 가야 되지 이렇게 수동의 의미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고요. 워낙에 많이 나오는 어법 문제죠. 자, so while we are watching the film, we will always have an expectation as to how it will continue.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는 중에 접속사가 다시 나왔죠. 그럼 동사가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지금 컴마는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가 영화를 보는 도중에 우리는 항상 뭐를 갖게 됩니까?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as to는 이제 뭐뭐에 관하여 이런 말, about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명사가 와야 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의문사, 주어동사 순서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명사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development가 되겠죠. 영화가 어떻게 develop 될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항상 갖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 다음 문장 보시면 동사,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necessary, it is necessary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 동사는 마찬가지입니다. require라고 하는 것은 요구한다는 얘기고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문장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화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객이 해놓고 지금 참여한다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require 동사 요구 어떤 요구라든가 주장이라든가 이러한 동사들이 나오면 대절 뒤에 이제 should의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관객들이 뭐 하도록 요구하고 있냐면 영화가 능동적으로 participate in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 문장 밑줄은 그 다음에 칠게요. 그러니까 영화가 요구하는 바로는 참여해달라, 진행되고 있는 과정.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얘기는 이제 영화 속에 참여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자, 밑줄은 여기서부터 치겠습니다. By making hypotheses about what will happen next and readjusting expectation accordingly and by adapting their expect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까지 우선 밑줄을 칠게요.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해서 여기 첫 번째가 되어 있고 여기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dapting 하는 거겠죠.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 hypothesis. 그러니까 요게 SIS가 되면 이건 단수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복수 형태를 쓴 겁니다. hypothesis. 자, 이 가정들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다음에 펼쳐질까 예상을 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 기대감을, 자신들의 예상을 조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accordingly. 그것에 맞게. 여기서 그것에 맞는다는 얘기는 영화 플로우에 맞게 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자신의 예상이 벗어났다면, 뭔가 반전이 일어났다면 그 다음을 이제 고쳐서 다음을 예상해봐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상을 맞게 하고, 세 번째가 그들의 기대감을 다시 한번 어댑트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맞게? 똑같은 말이죠, 사실은. 이 흐름에 맞게 자신들의 예상을 다시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많은 그 관객이나 어떤 비평가나 전문가들에게 찬사를 받는 이유는 계속해서 반전이 일어나고 그 예상을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인기가 많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문장이 지금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까지 돼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요 뒷문장은 이런 말을 이렇게 말을 쓰면서 또 무엇을 강조했습니다 해서 이제 분사 구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분사 구문이 왜 나오냐? 첫 시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접속사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분사 구문을 쓰는 겁니다. 자, that 이하라고 강조를 했는데 our involvement in 뭐뭐에 대한 참여죠. works of art. 그러니까 예술 작업이라는데 여기서 이제 영화겠죠. 영화에 대한 참여가 어디에 depend on까지 가는 거죠. 동사가. 그럼 to a great extent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런 기대, 예상에 의존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위에 있는 것처럼 이 밑줄 친 부분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말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의 그럼 핵심은 무엇입니까? 요점은 무엇입니까? is that 이하가 되는데, 자, 영화라든가 다른 어떤 픽션의 예술품들, 작업들은 never take a direct route.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름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곧장 달려가는 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대해서 곧바로 가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화에는 반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they constantly refute our expectations and forces us to change our hypothesis as to what will happen next, and often it is not the goal at all, but the detour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제 refute가 되겠는데요. refute.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되고, 이 단어랑 같은 뜻의 단어 역시 많이 나오는 건데 disprove가 있습니다. disprove. 그러니까 prove라고 하면은 증명하는 건데, 그걸 이제 disprove 한다고 해서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이제 입증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별표 찍혀 있죠. 무엇이 틀렸음을 보여주다 또는 무엇을 반박하다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화들은 또는 이런 작품들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 우리의 예상이 틀렸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두
두 번째 동사가 force us to change죠.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끔 어떤 새로운 가설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고 뭐에 대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거다. 자, 그러다 보니 it is not the goal at all. 그래서 not A but B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B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표가 전혀 아니라 디투어다 라는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서 관계사를 연결했습니다. 그럼 이제 밑줄 친 게 디투어가 무엇이냐?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건데 영화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뭘 하라는 겁니까? 이 글에서 답은 4번 Reconstructing Prediction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가 결국에는 repeat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있는 repeat라는 단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글 안에서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상을 재조정하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repeat라는 단어 썼고 그게 이제 detour로 바뀐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6번인데 제가 첫 단어부터 이제 밑줄을 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studies라고 하는 것이 연구죠, 연구. 뭐 연구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실험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러한 글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연구 실험 조사 결과, research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곧 주제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여주는 동사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 첫 문장을 보시면 동사가 어디 있다? 여기에 있죠. 근데 동사가 연구가 보여준다, 연구를 했다가 아니라 그 연구의 결과를 보여줍니다라고 말했던 얘기는 얘가 곧 주제 문장이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연구냐 했을 때 얘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사람들이 grappling with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단어는 이제 struggle with가 있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어떤 건강상의 문제들 때문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뭘 보여줬냐면 the majority of respondents 대다수의 응답자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that 이하라고 말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동사의 수일치를 앞에 있는 명사에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다수라는 표현이잖아요. 비슷한 말로 쓰면 뭐 most가 있을 수도 있고 some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분수나 몇 퍼센트다라는 표현이 올 때에 그 다음에 이 명사가 오면 이렇게 하고 명사가 오면 이 명사의 수일치를 그 다음 동사가 시켜줘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이 뭐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어법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들은 derived benefit, derive 동사 from 이렇게 나오죠. A from B라고 보시면 B로부터 A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어떤 이점을 역경으로부터 가져왔더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 어떤 뭐 그게 심적인 문제가 됐든 정말 건강상의 문제가 됐든 어떤 역경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얻어내더라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드버시티를 뭐로 받았냐면 이제 stressful event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듯한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시 force 동사 나왔죠? to 부정사다라. 사람들로 하여금 develop new skill, 새로운 어떤 뭐 능력, 기술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도록 만들어줬고 강요했다라기보다는 만들어줬고 다음에 얘가 두 번째가 되겠죠. Forced to re-evaluate priorities. 자신들의 우선사항이 뭔지 알게끔 해준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팠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전에는 뭐 돈이라든가 뭐 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운동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아프고 나니까 아,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가 learn new insight. 새로운 어떤 통찰력을 깨달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가 새로운 어떤 강점을 알게 된다. 뭐 이런 것들로
이러한 베네핏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호 1, 2, 3, 4번은 여기 나와 있는 benefits가 되겠습니다. 역경으로부터 어떤 이점을 얻게 된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in other words라는 이거 나오죠. 다시 말해서입니다. 그럼 앞문장의 주제를 말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in other words를 한다는 얘기는 역시 주제 문장을 또 한 번 말한다는 뜻이에요. 자, 동사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이 동사를 보시면 lead to가 나오는데 그 EBS 독해할 때 있어서 이 lead to 동사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이 4개의 동사를 더 알고 계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lead to 잠시 멈춰서 쓰셔도 됩니다. cause, result in, bring about, give rise to 이 5개의 동사가 나오면 뒤에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 그럼 정리해보죠. adaptation process 하고 동사는 lead to니까 process까지가 이제 주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꾸며주는 말이 나오고 여기도 밑줄을 치세요. 이 문장도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밑줄을 치세요. 얘는 이제 동사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동사가 이미 있고 접속사는 보이지 않으니까 얘는 지금 분사로 썼을 겁니다. 자, 시작된 적응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stressful event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스트레스로부터 시작된 어떤 적응 과정이 뭐를 만들어주냐? 개인의 어떤 변화를 더 낫도록 만들어주더라. 앞에 나왔던 주제 문장은 똑같은 거죠. benefit from adversity와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연구를 보여줘요. 똑같은 예시를 보여줄 겁니다. 크게 사실은 더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동사가 found 마찬가지예요. 연구를 했는데 아까는 show라는 동사를 보여줬거든요. 이번에 found라는 동사를 보여준 겁니다. 또 역시 똑같은 주제 문장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관계사 열고 그럼 이 연구는 뭘 한 거냐? 동사 measured입니다. 측정한 연구입니다. 근데 무엇을 측정했냐면 이 사람들의 노출 빈도를 측정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37 major and negative events. 어떤 37가지의 어떤 부정적인 사건들에 노출이 된 사람들을 측정해봤더라. 그 측정했던 연구가 무엇을 보여줬냐면 curvilinear relationship을 보여줬다. 이게 이제 그냥 해석을 한다면 곡선 관계가 되겠는데 끝까지 읽어보고 정리를 하죠. 자, 무엇과 무엇 사이의 곡선 관계냐면 lifetime adversity and mental health. 그러니까 일생에 있어서 어떤 역경 과정과 그 다음에 어떤 심적인 어떤 건강 상태, 정신적 건강 상태 간의 곡선 관계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요걸 이제 이런 거를 보실 때 사실 개인이 공부를 하실 때요,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많이 익어도 영어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때 그냥 구글링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래프입니다. 사실 그래프인데 곡선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런 거 아니에요. 곡선 관계는 이런 걸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cubic relationship이라고 해서 다른 표현이고 여기서의 곡선 관계는 이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왜 이렇게 그려야 되느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곡선 관계가 왜 나오는 거냐? High levels of adversity predicted for mental health.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어떤 스트레스 받은 상황, 역경이라 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인데, 자, 이것이 무엇을 예측하게 되냐면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정신건강 상태를 보여준다니까. 예상했듯이, 우리가 예상했듯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intermediate level of adversity.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그러니까 적당한 중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역경 또는 스트레스를 맞이한 사람은 좀 더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experienced little adversity. 자, 여기서 little이 나오는데 항상 little은요 그냥 no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있는 거 아닙니다. 거의 없다라는 표현인데 우리말로 거의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있는 것처럼 해석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그냥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경이 없는 사람, 역경을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더라 이거. 자, 그러면서 이 자리에 지금 동사가 왔다? 아니죠. 분사가 온 겁니다.
왜 분사가 와야 됩니까? 답은 하나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 제안하고 있냐, 대디아라고 한다는 게, 대디아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Moderate amounts of stress.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가, 그렇죠? 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가 뭐 할 수 있냐? Foster resilience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 문장도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자, resilience는 어떤 회복력을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제 resilience가 다른 뜻으로 탄성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건강의 문제니까 탄성이 이제 튀었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내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거니까 회복력이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가 foster resilience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foster라는 동사도 요거 했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1강 1번 첫 문제에서,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거요. 수업 시간에 1강 1번 세 번째 줄에 정리를 한번 했을 겁니다. 어떤 동사들과 했었냐면 promote, encourage, develop, 그리고 stimulate. 이런 동사들이 오면 그 포스트까지 합쳐서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녀석을 촉진한다, 장려한다, 뭐 발전시킨다, 자극한다,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이 그렇게 되도록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좀 빠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멈췄다가 다시 하세요. 그럼 요거를 봤을 때에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자고요.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adversity가 나왔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리가 갑자기 안 되네요. 포지티브하게 봐야 되니까. 역경이라는 게 있다, 또는 뭐 스트레스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멘탈 헬스가, 그렇죠? 있으면 너무 높으면, 너무 하이 레벨이면 안 좋다고 했었고, 너무 없어도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머더레이트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가 더 멘탈 헬스가 좋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선에 대한 릴레이션십이 나왔으니까 하나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positive. 그럼 positive linear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냐? 얘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뭐라 그럴까, 연구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봤더니 대체적으로 직선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이게 이제 positive linear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negative가 있겠죠? negative linear는 어느 쪽이겠어요? 당연히 이쪽 방향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이제 요거 했으니까요. 근데 요것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포지티브한 게 있고, 하나는 네거티브한 게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네거티브한 건 어느 쪽이냐? 반대로 그리면 되겠어요. 곡선 관계 중에서. 그러니까 얘는 긍정적인 거는 아까처럼 이렇게 그리는 거고, 부정적인 곡선 관계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관계가 잘 보이지 않는다, 결과들이 막 중구난방 이렇게 막 찍혀 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independent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립적이라는 거죠. 관계가 보이지 않고 독립적인 어떤 결과치를 보여주더라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건 이제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마지막에 가서. 이 수업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수업의 어쨌든 장점은 멈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멈췄다가 필요한 단어를 더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수업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 follow-up.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빠르게 읽을게요. 그러니까 이후에 연구들이 다시 뭘 알게 되냐면 비슷한 연관관계를 알게 됐다. 관계를 알게 됐다. relationship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무엇 사이에서 lifetime adversity and the subject responses to laboratory stressors. 연구실에서의 상황에서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moderate 또는 intermediate level of adversity가 predictive of greatest resilience, 가장 큰 회복력을 보여주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having to grapple with a moderate amount of stress,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는 주어, 동명사 주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갖는 거예요. 뭘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적당한 양의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갖고 있는 것이 아마도 회복력을 갖게 될 거예요. 미래의 어떤 스트레스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네요. 마지막 부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7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번도 별표를 치겠습니다. 글은 어렵지 않습니다. 글은 정말 글까지 어려우면 제가 별 2개도 치고 3개도 치고 합니다. 예, 뭐 글이 어려운데 어법도 그러니까 구문도 좀 어렵다 이러면 제가 별 2개도 치고 3개도 치고 이러는데, 얘는 그 정도의 글은 아니지만 내용이 좋아요. 주제가 좋다. 그래서 주제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겁니다. 정리할 건 많지 않습니다. We live in times of great change.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커다란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커다란 변화라고 하는 거, 이 변화의 시간이죠. 이 시간 안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being asked of us,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요구되다. 이거 역시 수동태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 잘 보셔야 되겠죠. be asked도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해놓고 다시 관계사가 들어가는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우리는 less and less able to, be able to죠. 근데 less and less니까 아까 little은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뭘 못해요?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서로로부터 또 못 듣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만 계속 주장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다시 those with different view.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겠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인데 서로 다른 어떤 관점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아니면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So easily cast as the other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동사를 어떻게 가야 되냐면 be cast로 가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cast가 가장 이제 일반적인 뜻은 이제 던지다가 있어요. 던지다가 있는데 여기서는 cast A as B로 정리를 하시면 A를 B라고 여기다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A는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B다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A가 앞으로 가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수동태가 되는 건데, 수동태 cast입니다. 수동태 형태 역시 cast입니다. 그래서 B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어떤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뭐로 본다? The other, 다른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죠. 나랑 그냥 조금만 배경이 달라도 또는 뭐 생각이 조금 달라도 의견이 좀만 달라도 나랑 다른 사람이야 배척하고 이렇게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So at this time, when great forces of a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nge are sweeping the globe and intensifying our separation from self, others, and life, we need to learn how to speak and listen in a new way. 한 문장인데 중요한 것은 이 뒷문장이 주제의 문장이죠.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역시 동사가 어떻습니까? need to인데 뭐뭐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렇게 하세요라는 말과도 같아요. 요 뒤에 거 먼저 볼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배워야 된다.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 배워야 한다. 뭐를? How to speak and listen in new way. 어떻게 말하는지,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듣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어떤 시대에? 이러한 시대에. 그죠?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커다란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이 뭐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변화 또는 사회적 변화, 경제적, 환경적 변화들이 전 지구를 휩쓸고 있고, 그죠? 다음에 강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그러니까 무엇을 더 촉발시키더라? separation. 그러니까 분리죠, 분리. 근데 여기서 좀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 나오네요. 어디로부터 분리냐면 내 자신, 다른 사람, 그리고 어떤 삶 속에서 자꾸 분리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뭐가? 이러한 변화들이. 이러한 시간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새롭게 듣고 말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가 이 글의 주제가 된 거죠. 자, 또 한 번 나옵니다. We need to learn how to perceive our world with fresh eyes. 자, 여기 먼저 볼까요?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재인식하는 거죠. 또는 재인지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근데 그것이 무엇을 뛰어넘은 거냐면 inherited.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부여된 거죠. 이미 물려받은 역사적이고 경제적 어떤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구조냐면 경쟁과 분리의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어라 했고 다시 이러한 구조가 관계사가 나오는 겁니다. 뭘 했냐면 뭘 너무나 쉽게 했다? 결정해버렸다 이겁니다. 결정해버렸다. 우리의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계속 물려받았던 거죠. 뭐 쟤는 배경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경제적인 위치가 어떻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자꾸 관계 지어지더라는 건데 그 구조를 뛰어넘어서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True Dialogue라고 표현을 한 거죠. 진정한 대화라고 하는 개념을 들이댄 겁니다. 자, 이것이 more than the mere exchange of ideas. 그럼 true dialogue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부여했어요. 방법을 줬는데 이게 뭐냐? 그냥 dialogue니까 대화냐? 그럼 의견만 서로 바꾸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단순한 대화의 장이 아니라 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잘 듣고자 하는 새로운 방식을 추가한 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It is a transformative process. 자, 이건 뭐냐면 변화의 과정이에요. 변화하는 과정이고 여기에는 이제 동사가 당연히 아니죠. 어디에 기초한 변화의 과정이냐? 신뢰와 상호 간의 mutual respect, 존중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in which라는 위치가 받는 것은 프로세스겠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된다? come to see another. 새로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새롭고 좀 더 정확한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게 true dialogue다. 자, as theologian David Lutchard explains. 이 사람이 설명한 바와 같이 it is a way of knowing truth. 이것은 진실을 알게 되는 방법이에요 라고 했네요. 자, 근데 이 진실을 알게 되는 방법이 party process 하고 여기는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목적격이 되겠어요. 그 누구도, 그 어느 파티, 측도, 양측이 있다면 그 어떤 쪽도 가져본 적이 없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무엇 이전에? Prior to the dialogue. 그러니까 이 진정한 true dialogue가 있기 전에는 그 어느 쪽도 가져보지 못했던 진실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The importance of a true dialogue in times of change 해서 글의 제목으로 5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true dialogue 통해서 서로를 어떤 신뢰와 존중으로 바라보게끔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오늘 수업은요 7번까지 진행한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